지난 시간에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기서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금리였죠. 금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채권하고 금리하고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오른다는 뉴스가 많았죠. 이런 시기에 채권 펀드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채권은 예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니까 금리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얘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다 바로 바뀔 거예요. 진짜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의 가격이랑 금리랑은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 우리 보통 예금이 금리가 오르면 예금 상품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렇죠.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 그것도 똑같이 이자 받는 거잖아요. 이자는 받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채권 펀드에 가입하거나 채권을 시장에서 사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투자했는 게 손해가 나요. 10년물짜리 채권을 샀는데 연 이자가 10%짜리 채권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짜리. 이제 1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이자를 받겠죠. 10만 원.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만 원. 그 채권을 내가 딱 사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올랐어. 이자가 또 올랐어.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지고 채권 금리가 이제 20%짜리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은 이제 20%는 채권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게 우리 예금 상품하고 다르게 채권은 샀다 팔았다를 시장에서 중간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연 10% 주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20%로 샀잖아요. 그렇지. 살 수 있잖아. 발행되는 걸 20%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려고 시장에 내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신제품은 20% 주는데 그런데요. 얘는 10%밖에 안 주는 채권이면 굳이 얘를 살 필요 없이 신제품을 사겠지. 그렇지. 20% 이자 주는 그 새로 발행되는 새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를 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걸 사겠죠. 그러면 이거를 돈을 할인해가지고 팔아야지 팔리겠죠. 채권 가격을 깎아서 내려서 팔아야지 팔리겠구나. 그렇죠. 100만 원짜리 채권을 뭐 90만 원이나 80만 원 이렇게 깎아서 팔아야지 지금 새로 사는 거나 중고 사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거를 좀 싸게 사는 효과가 있으니까 90만 원 샀는데 이자를 쳐보면 새로 사는 100만 원짜리 사는 거랑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금 내가 10%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5%로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게 더 괜찮은 건데? 그렇지. 새로운 채권은 5%밖에 안 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 주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프리미엄이 붙어요. 피 받고 이렇게 팔아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왜냐면 서로 살려고 할 거잖아.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값어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금리를 받는 채권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랑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반대로 간다라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네요, 진짜. 대부분은 새로 나오는 채권을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채권 투자라는 거는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사고 팔고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라는 게 대부분 뭐 안정적으로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고 해서 되게 안전한 상품으로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자 받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그래요. 10년 동안 내가 가만히 들고 있다라고 하면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중간에 내가 이 채권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바뀌면 그만큼 채권의 가격은 많이 변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계속 있으니까 채권은 그럼 싸게 내놔야지 팔릴 테니까 채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안 좋은 소식일 불리하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최근에 미리 채권을 사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래도 나는 불안해. 나는 안정빵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아서 채권 투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채권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예전에 우리가 투자했던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은 떨어져서 중간에 수익률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이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왔어. 그랬을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 안전한 자산으로 다 몰리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채권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는 좀 적게 주더라도 빨리 안전한 데다가 금리 조금 주더라도 안전한 데다 투자할래라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시장에서의 가격은 또 올라가거든. 채권 가격,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네네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위험한 투자를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 견디는지 그거에 따라서 채권의 양을 조절해서 채권과 주식의 양을 조절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채권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국채라든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뭐 은행채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전 채권에 들어가는데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투자 상품에 보면 하이힐드 채권 펀드 또는 뭐 하이힐드 채권 ETF 그런 종류의 채권들도 있는데 이런 채권들은 사실 등급이 살짝 낮지만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들이에요. 여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위기가 왔을 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이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안전자산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이 망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엔 더 그렇겠네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채권이에요. 채권 투자가 보통 쉽다,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덜컥 가입을 하기보다는 금리하고 채권의 관계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안전한 채권이랑 또 위험한 채권에 대한 구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채권 하면은 뭐 예금과 적금이랑 비슷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뭐 금리랑 뭐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근데 위험이 있는 채권이 있는 줄 모를 수도 있었는데 그죠? 네네. 그렇구나. 그런 거에 주의해서 일단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주식과 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 자, 자료학경네. 네. 감사합니다.